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에서 제가 맡은 건 이제 멜라니 클라인, 주요 초심리학적 전환, 욕동의 본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클라인의 욕동 개념은 역설적인 면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욕동과 클라인의 욕동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 변화 과정이 이 글의 주요 맥락인 것 같습니다. 클라인의 욕동 개념은 역설적인 면을 갖는다. 한편으로 그녀의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욕동에서 찾고, 그녀의 저술들은 욕동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하다. 그녀는 욕동을 강조함으로써 프로이트와 연결성을 갖고자 했다. 그녀의 비판자들은 그녀를 원본능 심리학으로 취급했지만, 한편으로 클라인은 완전히 욕동 모델을 소개한 페어대형과 번트립 등 후기 이론까지 나올 수 있는 이론적 초석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클라인의 이론이 욕동 이론을 확장한 거라면 어떻게 그녀의 이론이 욕동 이론의 포기로 나가는 초석이 되었을까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고전적 욕동 구조 모델로부터 관계 구조 모델로 나아가는 과도기 모델이 되었을까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드러내지 않으면서 광범위하게 욕동의 본성을 심리적 현상으로 수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볼 때 타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욕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초심리학적 이론들 안에서는 대상은 본질적이지 않은 우연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이드 얘기죠. 네, 욕동은 인간 행동의 원천이면서 목적이자 힘이다. 대상은 경험을 통해 발생한 2차적 산물이다. 모든 핵심적인 정신적 과정은 욕동의 만족과 좌절에 의해서 생겨난다. 욕동은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며 대상으로 인해 좌절된다. 프로이트의 이론체계 안에서 가장 초기의 발달 시기, 즉 자체성애적이거나 혹은 1차적 자기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자폐적 시기다. 이때 리비도는 자아 자체로부터 분리된 대상들에 대한 어떤 애착도 형성하지 못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대상은 경험의 산물이며 2차적인 것이며 욕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클라인에게 있어서 대상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욕동은 본래적으로 대상을 지향하고 대상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은 자기애를 1차적인 것으로 보는, 즉 지속적으로 대상이 없는 상태로 보는 프로이트의 자기의 개념에 대한 클라인의 비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클라인의 욕동은 대상에 매우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유아가 기존의 정신분석 이론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과 깊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의 자기의 비판이 얼핏 보기에는 프로이트 이론의 작은 수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고전적 정신분석 안에서 자기애는 틱장애로부터 정신분열증에 이르는 많은 임상적 증상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자기애는 분석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저항을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그러나 클라인과 그녀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설명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틱장애 정신분열 분석 상황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저항이 자기애적인 징후, 즉 대상의 부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대상과의 강렬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대상 관계는 현실의 타자들과 내적인 현존으로 내면화된 이미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상 관계의 내용과 성격은 정상적인 정신과정과 병리적인 정신과정을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자기애적 리비도 상태는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비도가 내적 대상들에게 집중된 상태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네, 아주 재미있죠? 여기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된 상태라고 봤던 프로이드하고 이 자아라기보다 내적 대상들에 집중된 상태라고 보는 것, 어떤 클라인의 개념은 다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걸 자아로 리비도가 같다고 보느냐, 자아가 아니라 내적 대상에게 같다고 보는 것이냐. 그 집중, 에너지가 가는 곳이 각각 다르죠. 지금 자아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걸 자기애라고 했는데 이건 내적 대상 관계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 대상을 향해서 리비도가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자기애라고 할 때는 대상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클라인은 이걸 내적 대상 관계라는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대상 관계 이론으로 풀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애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고 외부 대상으로 철수돼서 모든 게 리비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컨텍시스가 가 있는 건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자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의 사이키 안에 있는 내적 대상들에게 리비도가 집중되고 있다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왜 우리가 멜라니 칼라의 이해하기 어렵냐 하는 것을 조금 우선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 책을 쓴 저자 그린버그하고 스테파니 참 현재까지 정신 분석을 두 갈래로 나누려고 애를 썼죠. 하나는 역동 구조 이론과 또 하나는 대상 구조 이론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멜라니 클라인은 이 과도적인 입장인데 왜 이게 과도적이냐 한다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클리어하게 나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멜라니 클라인은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역동 속에 대상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의 얘기가 되냐면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남아있기 위해서 역동이론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이건 프로이드의 역동이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실제 내용 자체는 그 역동이라는 속에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한쪽에서 보면 이게 역동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대상 구조 이론이란 관계 구조 이론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 책의 저자들이 크게 분류하려고 했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얘기들을 풀고 있죠. 역동 구조 이론이냐 관계 구조 이론이냐 이 두 가지를 갈랐는데 어떨 때는 이 저자한테도 확실하게 자리를 멜라니 클라인 설명할 때 어떨 때는 혼선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관계 이론이긴 하지만 묘하다. 먼저 이런 그 역동 이론이라 어느 때는 역동 이론이라고 치부하고 어떤 관계 이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멜라니 클라인이 이론을 일관되게 쓴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역동 구조 이론 쪽에서 아주 잘 쓰고 있다가 또 다른 특히 후기에 가면 관계 구조 이론 쪽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항상 클리어하게 프로이드와 자기 이론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애를 썼기 때문에 클라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저자가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관계 구조 이론 쪽으로 이분은 이미 그 토대를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역동 구조 이론을 다 버리면은 결국 정신분석 학계에서 축출된다는 위험성 때문에 자기의 새로운 이론도 항상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이론을 잘 발달시킨 것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엔 이걸 좋아해낼 수가 없게 돼요. 절충이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여기서
이 영향을 받은 페어뱅 같은 사람은 멜라니 클라인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죠. 이분은 클리어하게 역동 이론을 버림으로써 순수하게 관계 이론 쪽으로 가요.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프로이디언으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가 품고 있는 발달된 모습, 관계이론 쪽의 것을 선명하게 역동이론과 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비하려고 하면 그건 위험신호로 봤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이론을 역동이론과 항상 병행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컨텐츠가 달라져 있는데 같은 용어를 씀으로써 많은 혼선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떤 쓰는 용어로 봐서는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 또는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이 거의 같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신분석학이라고 얘기를 같은 학파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로 발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는 큰 토 속에 포함되지만 어떤 기본적인 이론의 방향들이 크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역동 구조 이론이 관계 구조 이론으로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쪽까지 확실하게 발달시킨 분이 있는데 이분은 프로이드하고 관계에서 독립선을 하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독립선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쓴 글들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 이미 독립선언을 여러 번 한 셈이에요. 한 셈인데도 이렇게 프로이드 이론과 클라인 이론은 클라인 스스로가 선명하게 다른 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같은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멜라니 클라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역동구조 이론이 아닌 관계구조 이론 속으로 이해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다시 역동구조 이론이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쪽의 글과 저쪽의 글이 항상 일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많은 글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혼란이 커지는데, 이 저자, 특히 스테판 미첼이 이 부분이 어느 지점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를 잘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멜라니 클라인의 책만 읽어가지고는 멜라니 클라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책에 없는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스 쪽에서 관계 이론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클라인은 자기애적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라는 프로이드식 구분을 내적 대상관계와 외적 대상관계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그래, 자기애적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 리비도를 프로이드 이론에서 구별하는 게 리비도가 외부 대상으로 갔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 통합된 자기를 대상으로, 사랑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애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자기의 이론과 대상 리비도하고 이고 리비도 사이가 프로이드는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이게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애적 리비도가 많으면 대상 리비도는 줄어들고 대상 리비도가 많아지면 자기애는 줄어든다. 이런 상관관계로 봤는데, 그래서 마치 아메바에게서 나오는 위족이라는 개념을 써서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리비도가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철수에 들어오면 2차적 자기애가 되는 거죠. 1차적 자기애라는 어떤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상 리비도로 갔다가 대상 리비도에 철수하게 되면 다시 자기애적인 상태로 온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썼는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전환이죠.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런 자기애적 개념, 자기애적 리비도라는 개념을 내적 대상 관계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에 애착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내적 대상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이걸 두리뭉실해서 이 모든 리비도가 나에게 왔다고 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적 대상 관계와 내적 대상 관계가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대상 관계라는 용어가 외부에 있는 대상과 내부에 있는 대상을 동시에 지칭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외부 대상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내부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걸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이 용어를 가지고 어느 쪽 대상 관계를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내적 대상 관계를 어떨 때는 외적 대상 관계를.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개가 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해요. 밖에 있는 대상과 안에 있는 대상. 그 점에서 우리의 멜라니 클라인의 그 팬터시 이론이 팬터시를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현상들을 좀 팬터시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팬터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대상 관계, 팬터시 속에 드러나는 대상들을 내적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 혼자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내적 대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팬터시 속에서 벌써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대상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는 자기애적 상태를 벗어나야 대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간단한 용어 같은데 엄청난 변화를 이성이 품고 있는 거죠. 내적 대상 관계와 외적 대상 관계라는 개념이 자기애적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라는 말을 대체하는 말이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리비도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특히 리비도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다는 얘기예요.